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화요일 아침 반찬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해 서울에선 결혼 4년 미만의 신혼부부보다 20년 이상 같이 산 부부들이 더 많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서울시가 지난 27일에 통계로 본 서울 혼인 이혼 가치관을 발표했는데요. 10년 주기로 평균 초혼 연령과 이혼 연령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죠. 저는 솔직히요, 이 자료를 쭉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 사회평론을 많이 합니다만 이런 문제는 그래도 좀 알고 싶지만 관련 데이터를 보니까 우리가 한번 짚어볼 때 보니 정말 많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먼저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 혼인 이혼 통계를 보면 먼저 초혼 연령입니다. 자료 보시면은 1994년에는 남성은 28.6세죠. 이때 결혼을 하는 겁니다. 처음 초혼. 네. 여성은 25.8세. 10년 뒤에는 남성은 30.9세죠. 여성이 많이 늘어요. 28.3세가 돼버립니다. 네. 2004년에. 그러다가 이제 2014년 지난해는 남성은 초혼 연령이 32.8세, 여성은 30.7세. 네, 10년 사이에 20대에서 30대로. 그렇죠. 예.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변한 겁니다. 예. 딱 요 타이밍이 저희들이 결혼 문제라든지 이혼 문제가 한번 고민해볼 그 타이밍에 이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고, 또 평균 이혼 연령을 볼까요? 1994년에 보니까 남성은 이때 평균 이혼 연령이 38.7세였습니다. 예. 여성은 34.9세. 10년 뒤 2004년에는 남성 40.4, 여성 39.2. 거기다가 지난해 2014년에는 평균 이혼 연령 남성 47.8, 여성 44.8. 초혼 연령과 이혼 연령이 비슷하게 이렇게 상승하는 지난 한 20년 동안 이런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정말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비중과 결혼에 대한 견해도 발표가 됐죠. 네, 통계가 발표되는데요. 그래프를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혼인 지속 기간별 이혼 비중을 봤을 때 처음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혼 이혼보다는 이른바 황혼 이혼이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단적으로 그 통계가 나타났는데요. 네. 현재 그 결혼한 때로부터 4년 이내에 이제 이혼하는 부부가 한 22.5% 정도. 네. 그 반면에 20년 이상 결혼한 부부가 이혼하는 케이스가 32.3%로 초혼 이혼 신혼 이혼보다 한 10% 가량 더 많은 그런 실정이고, 그 말은 결국은 일단 결혼해서 한 4년 정도 넘어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한 10년 내지 20년 가량은 그래도 무난한 생활을 하다가 어떤 쌓인 갈등이 또 황혼 이혼에 또 터져 나오는 그런 어떤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요. 또 하나 그 반면에 결혼에 대해서도 그 생각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웬만하면 결혼은 당연히 하는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서울시 통계를 봤더니만 해야 한다라는 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100명 중에 한 13명 정도, 13.4% 정도밖에 안 되고, 다만 하는 것이 좋음이 한 42%로 여전히 높기는 합니다만 그것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비율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그 반면에 또 개인의 선택이다, 알아서 할 것이다도 한 41%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내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이 다 합쳐봤자 5% 정도밖에 안 되고, 그 반면에 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한 1.4% 정도인데요. 뭐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그랬습니까? 결혼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이라고 하는데 여전히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하면 한번 해보는 것이 조금 더 낫다는 정도까지는 이제 와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소크라테스가 그런 말을 했군요. 저는 이제 주변 선배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선배들이 지어낸 얘기구나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도 후회하고 안 해도 후회할 거면 하고 후회하는 게 낫다라고 해서 저도 결혼을 했는데요. 그 혼인 지속 기간이 2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 비중이 전체 이혼 건수의 32.3%로 4년 이내 그 신혼부부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죠. 이렇게 중년 이후에 황혼 이혼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전문가들은 이제 사회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이렇게 한번 나오는 것 같아요. 사회적인 측면을 보니까 가족 구성이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 때문에 하더라도 대가족이 많았거든요. 결혼이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았어요. 그때 혹시도 개인의 선택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어요, 그죠?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될 거, 필수 과목으로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의무다 생각을 했죠. 그렇죠. 가족을 유지하기 위해. 그럼요. 당연히 했는데 보니까 지금은 개인의 선택 사항이다가 41%. 이거는 그만큼 사회 구성이 변한 거예요. 구성이 변하다 보니까 인식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에 대해서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만약에 대가족이 우르 살면은
결혼 안 하면 혼자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럴 수가 없는 거니까 같이 갈 텐데 이제 그런 구성이 아니다 보니까는 인생의 변화가 안 해도 된다. 뭐 하고 싶으면 해라. 안 할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갖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은 뭐냐면은 이런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최근에는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황혼 이혼 정도 되면 나이가 한 50대, 60대 되는 거거든요. 여성들도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요. 그죠?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보니까 남자가 없어도 살 수가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살 수가 없다 보니까 살 수가 있다 보니까 굳이 저 싫은 남자하고 살 필요는 없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보면 뭐 이 정도 경제적인 능력이면 나 혼자 살아도 됐다는 생각 하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서 이제 사회적인 변화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는 이혼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만 이제는 그래 부정적인 것이 아니고요. 인식의 변화가 그러니까 혼자 사는 사람의 남자도 혼자 살고 여자도 혼자 살고 자연스럽게 되게 되다 보니까 그런 사회적인 변화에다가 돈까지도 조금 경제적인 문제가 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혼을 하더라도 크게 큰 불편하지 않는 또 이혼을 하더라도 크게 사회적 부끄럽지 않는 네. 이런 어떤 시대가 지금 상황과 맞물리면서 황혼 이혼이 조금 많이 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더라고요. 예. 네. 황혼 이혼이 이렇게 늘고 있고 또 서울 시민 10명 중에 4명 결혼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선택사항으로 답을 했는데요. 네. 이 아까 평론가님께서 시대가 바뀌면서 좀 인식이 바뀐 것 같다라고 말씀도 네. 해주셨고요.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좀 많이 달라지긴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황혼 이혼에 대한 것과 그러니까 이혼에 대한 문제하고 결혼에 대한 가치가 확실히 많이 똑같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인식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혼에 대한 인식이 같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네. 결혼하니까는 안 바뀌는데 이혼만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사회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인식도 바뀌고 동시에 이혼에 대한 인식도 동시에 바뀌고 있다. 자, 그러면은 결혼에 대한 가치관이 어떻게 바뀌느냐? 앞서 깜짝 놀란 것이 개인의 선택 상황이 이건데 사회적으로 이것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혼도 가족 구성이 많다 보니까 예. 이혼을 하더라도 크게 드러나지가 않잖아요. 과거에는 이혼하면 표가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은 보통 한 가정 두 가족이다 보면은 이혼을 해도 크게 표가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변화가 바뀌다 보니까 이혼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결혼도 비슷한 그런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주변에 예.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굳이 혼자 사는 것이 좀 이상하지 않는 또 나이가 들어서도 혼자 가더라도 좀 이상하지 않는 이런 사회 인식이 같이 가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예. 좀 경제적인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씀드렸듯이 경제적 문제에 조금 포커스를 두고 싶은데요. 아시다시피 그 3포 세대라고 요즘 얘기하지 않고 네,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최근에 취업, 결혼, 출산 포기를 3포 세대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그 서울시 초혼 통계를 보면은 1994년에 남자가 28.6세였다가 지금 현재는 32.8세로 한 4살 가량 올라갔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초혼 연령이 한 5살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네. 결국은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을 못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렇죠. 94년만 해도 28세, 25세면 대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군대 가서 대학교 졸업한 그 시점에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경제적 형편으로 못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 불황을 이 뒤에 깔고 있는 것 같아서 결국 그 인생의 조금 선배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마음이 아픈 그런 통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먹고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은 더 힘들 것 같다. 그럴 바에는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 좀 경제력이 있으면 뭐 혼자 살자 그냥. 혼자 살아도 별 필요 없다. 또 사회적인 통계 보니까 50대에 황혼 이혼이 많다고 나는 저런 일이 없을 거야. 아마 이런 것들이 인식이 변하면서부터 예. 좀 결혼관에 대한 생각이 좀 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네, 맞아요. 그리고 뭐 골드미스, 돌싱 이런 단어들도 어떻게 보면 이 결혼관이 달라진 것에 대한 신조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렇습니다. 그런 예. 개념도 딱 맞는 것 같아요. 골드미스. 그래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만약에 한 30대 후반 정도 돼서 40대 돼서 경제력이 있고 자기가 또 직업적인 전문성이 있고 하다 보면은 골드미스잖아요. 네. 골드미스가 누리고 있는 것이 많잖아요. 예. 굳이 결혼해가지고 또 보니까 뉴스에 뭐 남편 폭력 얘기 나오고 또 다음 뉴스 나오니까는 뭐 황혼 이혼 나오고 이런 것보다는 이 골드미스로서 살아가다가 별로 불편한 게 없는 거거든요. 예. 또 가족관이 바뀌다 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어서 자식들이 나를 이런 생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골드미스로 살아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보여요. 네.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황혼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고 있는데요.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그 이혼이나 별거를 요청하는 쪽이 남편 쪽이 아니라 아내 쪽이 더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네. 또 남편이 황혼 이혼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최진영 변호사께서 얘기해 네, 주시죠. 그 아내 측이 황혼 이혼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죠. 네. 한마디로 그 참고 더 이상은 못 참는다. 뭐 이 말로 이제 한마디로 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좀 구체적인 이유를 좀
봤더니만 보통 이제 황혼이혼해서 한 결혼 한 20년, 30년 되면은 언제가 됩니까? 남편이 이제 퇴직할 때가 되죠. 네. 직장이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직장에 더 이상 안 나가고 매일 집에 있다 보니까 감나라 배나라 어떤 생활에 굉장히 그 간섭하면서 이제 갈등이 증폭되는, 그래서 지금까지 쌓인 갈등에 계속 같이 생활을 하면서 어떤 그런 갈등이 증폭되다가 이렇게 터지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남편이 이제 평생 어떻게 그 음주나 폭행으로 이제 하다가 혹시나 내가 그 이혼하게 되면은 우리 아들 딸들이 결혼하는데 혹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엄마가 걱정을 하다가 이제 아들 딸 결혼해버리니까 이제 난 더 이상 마이웨이를 간다 하는 선언하는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결혼 기준설이 있고 또 하나 어떤 기준 얘기가 있는 것이 대학 입시 기준설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고등학교 갈 때에서 대학교 갈 때까지는 내가 네. 참고 살지만 이제 그 학생이 이제 다 성인이 돼서 이제 각자의 갈 정도가 된다고 하면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못 산다는 그런 케이스도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있을 때 잘해, 이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남편은 그러면 왜? 제가 앞서 이 방송 생각할까요? 모두에 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됐다는 말씀을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대목이 제일 많았어요. 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 부분이. 그러니까 황혼 이혼을 할 때 대부분이 여성들이 먼저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건 충분히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남성들이 또 이혼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참 저도 이상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요. 자료가 뭘 것 같아요. 1위가 뭐냐니까 네. 아내의 가출이라고 합니다. 아내의 가출. 아. 이 아내의 가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면은 좀 슬픈 일입니다. 아무튼 쉽게 말하면은 아내가 나와버리면은 남편들 같은 경우는 한 이틀 정도는 버티지 않습니까, 그죠? 예. 3, 4일 지나면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뭐 짜장면이라든지 이런 거 시켜 먹다가 또 한 5일, 6일 되면 더 이상 힘들어요. 그때부터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그죠? 화가 나다 보니까 아내가 만약에 안 들어오면은, 그래도 안 들어오면은 이거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미 아내는 남편한테 마음이 떠나버린 거예요. 일주일 넘게 연락도 없이 안 온다고 하는 얘기는 뭐 이 가출이잖아요. 별로 마음이 떠난 상태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한두 번 반복되면은 남편 입장에서는 아, 이거 같이 못 살겠구나. 아내가 나를 완전히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버려야지. 라고 하는 생각. 아내의 가출이 1번이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두 번째는 아내의 외도, 뭐 이거는 있을 수 있는 거죠. 아내의 외도. 세 번째가 이제 성격적이 됐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성들은 황혼 이혼을 할 때 좀 나만의 화려한 삶. 네. 뭐 젊었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모두를 내가 다 던졌지만 이제 다 키워놨고 아들도 다 대학 갔고 남편도 이제는 뭐 월급도 안 받아오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 젊은 시를 벗어난다. 이제는 화려하게 살 거야. 네. 이혼을 할 수가 있어요. 남성들은 반대로 거꾸로 화려한 삶을 생각하는 그 아내의 그런 요구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이혼을 당하는 경우예요. 네. 그러니까 황혼 이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하는 경우. 끝까지 가기 전에 더 이상 비참해지기 싫어서 내가 먼저 이혼을 한다 해서 황혼 이혼을 가는 경우가 남편한테는 1위로 나타났다. 네. 안타까운 네. 소식입니다. 안타깝네요. 네. 네.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이 절차도 있을 텐데요. 이혼에는 협의 이혼과 또 재판 이혼이 있는데 어떻게 다르고 또 이혼 절차 어떤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변호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사건이 있습니다만 가사 사건, 이혼 사건이 가장 심리적인 부담이 많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도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가급적 협의 이혼으로 해서 서로 원만하게 합의하기를 저희가 권고를 합니다. 그래서 네. 이른바 협의 이혼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부부간에 이제 협의의원 의사 확인이랑 관련되는 서류를 쓰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그 내용도 누가 가질 것인지 확인한 한 다음에 법원에 두 분이 같이 가면은 한 달 정도의 어떤 그런 여유 기간을 준 다음에 아니면 미성년자 애들이 있으면은 한 3개월 정도의 숙려 기간을 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가정법원 판사님 앞에서 서로 의사 확인하고 도장을 찍으면은 그걸로 이혼이 되는 것이 협의 이혼이고 네. 근데 그런 이혼이 안 됐을 경우에 이제 가는 것이 부득이한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 같은 경우에는 가정법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재역에 가면은 가정법원이 있는데요. 거기에 소장을 제출을 하면은 그 이른바 조정 전치주의라고 해서 다시 한번 서로 그 이혼 소송이 아닌 조정으로 가서 조정위원회에서 한번 마치 요즘 뭐 사랑과 전쟁할 때 조정 네. 그 민간 조정위원들 앞에서 다시 한번 서심탄회하게 어떤 회복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예. 만약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면은 서로 이제 그 소장을 답변서를 주고 받는 공방을 걸쳐서
판결을 받는 그런 절차를 해야 되는데 이혼 같은 경우 혼인을 이제 법으로 하면은 그게 재산 관계와 신분 관계로 나뉘는데 신분 관계는 첫 번째 판결문에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권은 누가 가진다. 그리고 재산 관계로서는 예컨대 그 외도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위자료로 얼마를 지급하라. 그리고 재산 관계는 어떻게 나누라. 이런 것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주위에 이제 요즘 뭐 변호사들 많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변호사한테 가서 한다고 해서 상담료 크게 안 받습니다. 가서 물어서 어떤 소송으로 갈지 아니면 조정으로 해서 원만하게 할지 좀 전문가의 좀 상담을 받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만큼 이제 법원에서도 조정 기간을 둔다는 거는 이혼에 대해서 또 신중하게 생각하라 이런 의도일 텐데요. 황혼 이혼을 바라보는 또 자식들의 입장도 그럴 것 같아요. 어떨까요? 자식들 입장.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예. 정말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 두 가지 경우가 크게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순간적으로 뭐 이혼한다고 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뭐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화가 갑자기 해서 부도가 나가지고 뭐 이런 거 정도 이런 거 정도는 자식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이혼을 안 가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럴 때는 철저하게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이가 든 아들이 뭐 아주 어리면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좀 나이가 들면은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또 엄마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 하면서 오히려 두 분들 자식들이 어려워지면 부모는 약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혼보다는 가족을 위해서 뭉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 같고 반대로 도저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도저히 이를테면 뭐 가정폭력 같은 경우. 아, 네. 이건 말린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자식들 입장에서 아프지만은 이혼을 하게 하는 것이 옳다고 봐요. 왜? 엄마라도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엄마라도. 또 이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가정에서 더 큰 불화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전에 오히려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이혼을 가는 것도 저는 막을 수가 없지 않느냐. 막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실제로 이제 변호사 네. 입장에서 보면은 장성한 자녀가 이혼을 권유하는 케이스가 사실 없지 않습니다. 딸들이 마음을 또 많다면서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연세 드신 분들 중에 가정과 관련해서 어떤 살인 사건 같은 것도 사실 적지 않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이 어떤 오랜 기간 음주나 폭행에 의해서 갈등이 누적됐다 나오는 케이스인데요. 그러한 경우에는 참 부득이한데 사실 결혼이라는 것이 거북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행복하게 해필리 에버 애프터 네. 그 이후로는 행복하게 살았다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떤 황혼 이혼으로 만약에 해소가 안 되면은 범죄까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말 심리 가정 상담 전문가들뿐만 아니고 법조인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 황혼 이혼 증가는 개인 문제를 넘어서 다양한 또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들의 이혼을 막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네. 이 대목을 저도 고민을 정말 많이 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할 때 앞서 있을 때 잘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정말 정답인 것 같아요. 네. 쉽게 말하면 젊었을 때는 이제 남편이 사회 활동을 하고 힘이 있고 또 뭔가 좀 이렇게 좀 든든해 보일 때에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이가 들면은 특히 남성들 같은 경우는 그렇지 못한단 말입니다. 은퇴도 한다든지 또 몸이 병도 든다든지 이럴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남성들은 이제 앞서 남성들 초점을 두는 이유가 황혼 이혼은 여성들이 주로 많이 요청한다는 전제에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경우에 남성들은 젊었을 때 정말로 가정을 위해서 잘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잘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물론 돈도 열심히 벌어주고 뭐 이렇게 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도 중요합니다만은 한 가정 속에서 가장으로서의 위치를 확보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라든지 또는 행동 하나라든지 또는 가정에서 어떤 그 규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버지가 먼저 정말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시구나. 네. 존경된다라고 하는 그런 집안의 아버지는 황혼이혼 안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 젊었을 때 그 가정을 좀 보살피는 그런 노력이 전제될 경우는 자신도 존경하는 거거든요. 그런 존경하는 아버지가 있고 또 사랑하는 남편한테 어느 가정에서 황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들이 젊었을 때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이 한 인격의 완성도 노력을 통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인격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들이 젊었을 때 끊임없이 자기의 완성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 하나. 두 번째 아내도 남편 같은 경우에 제일 큰 상처가 뭐냐면은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네, 이를테면 그렇죠. 돈을 많이 못 벌어오면은 뭐 옆집에 남편 누가 철수 아빠는 뭐 1억을 벌어오는데 당신은 무슨 1,000만 원도 안 되냐고 이렇게 되면은 방법이 없어요. 또 말 한마디라도 공경하는 이런 어떤 그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설사 이렇게 욱하더라도 그 순간에는 막 소리를 지르도 나가다 보면은 그 아내가 고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것만큼 남자들도 분명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안 되면은 이혼하세요. 그러니까 대부분 경우에는 여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네. 아내의 노력이 중요하고.
세 번째 하나, 제일 중요한 거. 대화가 필요합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가 피곤하지만 집에 오면은 같이 또 좀 대화를 좀 많이 하세요. 아내하고도 얘기하고, 큰애한테도 얘기하고, 중학교 가서는 시험을 봤는지 몇 점을 받았는지 관심은 없지만은 뭐 100점을 받았다면 잘했다고 얘기하고, 또 아내가 뭐 친구 만나면은 그 아내 친구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습니까? 친구들하고 뭘 모으는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대화 있는 가정 속에서는 서로 존경하게 하게 되고 또 서로 애착이 있는 거거든요. 가족이 뭉치지 않습니까? 좀 그런 노력이 되면은 황혼 이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상병 평론가님의 그 주례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좀 뭐 짧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3대 비극을 그 소년 등과 너무 일찍 성공하는 것, 또 중년 상처, 중년에 대해서 그 부인이나 네. 남편이 죽는 것, 또 그리고 노년 무전, 나이 들어서 그 돈이 없는 거라 하는데 저는 지금 얘기하는 게 노년 무전보다도 노년 무배우자가 오히려 더 큰 어떤 그 인생의 비극이다 생각을 하는데요. 네. 지금 사실 우리나라는 그 유교 중심적 가부장적 어떤 가정하에서 모든 것이 어떤 특히 아버지의 어깨가 무거웠었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어떤 가정이 핵가족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가족 중심이 어떻게 보면 가부장의 의무를 포기하고 평등하고 민주적인 어떤 가정을 만들어서 서로 소통하는 그런 과정,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얘기하는 프레디, 아들에 대해서는 아빠 같은 친구 같은 아빠, 뭐 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소 때 어떤 그런 평등하고 서로 소통되는 그런 가정을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골마 터져서 이와 같은 하원이를 막는 그런 지혜라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평소 때 자주 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치맥도 함께 하시고 같이 근처에 가서 정말 같은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이자 어떤 행복한 가정의 첩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렇죠. 화목한 가정 안에서 또 이혼 얘기가 나오기는 힘들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예전에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라는 광고 카피가 기억이 나는데요. 요즘은 여자는 남자하기 나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우리 두 그렇네요. 분, 네. 예, 결혼 선배님들 두 분 모시고서 제가 한번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화요일 아침 반찬 증가하는 황혼 이혼에 대해서 박상병 시사평론가 최진용 변호사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